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질이 조금 흐려서 이렇게 조금 잘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맹자 당시에서도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전해진 것도 아니고 주자도 이거에 대해서는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글까지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맹자에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북공기가 물어 말하기를. 주나라 왕실이죠. 주나라 왕실에 있어서는 자기라고 벼슬이죠. 그 벼슬에 따른 그 지위에 따른 요즘에 복록 월급을 나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맹자가 살았던 데는 주나라 말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나라 그 왕실의 어떠한 자귀라든가 복록 같은 거를 모를 리는 없죠. 그러나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주나라 왕실이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가 있으나 마나한 그냥 완전한 허수아비예요. 그래도 춘추 시대 때는 그 천자의 권위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름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명분하죠.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천자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권력은 전부 다 제후들한테 다 빼앗긴 거죠. 북궁기는 성이요 기는 명이다. 위나라 쌈이다. 반은 나열이다. 자, 맹자가 뭐라 하냐면은 이거 잘 나올 때 있네. 맹자인데. 그 자세한 거는 들을 수가 없다. 다만 제후들이 참 약간 미묘한 말을 했어요. 제후들이 이와 같은 그 기록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해서 모두 그 문헌들을 전적들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일찍이 그런데 나는 일찍이 그 아웃라인만 알고 있다,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제후들이 아울러서 변병하거나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병합한다든가 어떠한 지위를 빼앗는다든가 천자의 지위라든가 어떠한 명분 같은 거를 빼앗는다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천자가 쓰는 악을 쓰는 거예요. 논에서도 나오잖아요. 8일로 무어정하니 8일로서 정원에서 춤을 추니까 공자가 시가 있냐고 숯불가 있냐고 했죠. 이것을 가히 참는다면 무엇인들 참을 수가 없겠는가. 자,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것을 참아한다면 무엇인들 가히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두 가지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참절이죠. 고로 주나라 제도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록물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전수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례라고 하는 책, 주나라 초기의 주례라고 하는 것은 주공이 이름은 단이죠. 주공단이 이 책을 졌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이것은 거의 한나라 때 다 위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부 주나라 때의 어떠한 그 예식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 한나라 때 학자들 가운데 그것이 이제 위서라 그래서 다 엉터리라고 볼 수는 없죠. 듣고 들어온 내용들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천자는 일이요, 공은 또 일이요, 후는 또 일이요, 백도 일이요, 자와 남은 일이다. 자, 천자 밑에 여러분
공, 후, 백, 자남. 요거는 전부 다 예, 제후라 그랬죠. 예, 제후. 제후도 다섯으로 제후, 임금. 천자 밑에 이음. 예. 그 천자하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척이라든가 또는 이성 가운데서도 그 주나라를 그 세우는 데 있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순위에 따라서 공후 백자남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나라는 원래 초자 이렇게 써요. 초나라, 초자. 여기는 공은 노나라, 노나라는 공을 쓰죠. 제 나라도 공을 썼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후를 쓴 나라는 그만큼 여기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도 전부 다 1등급이다. 이 무로 5등급이니 군이 1이요, 또 경이 또 1이다. 천자 밑에 있는 벼슬, 높은 벼슬이 경이에요. 그 밑에가 또 대부고, 그 밑에가 상사고, 또 중사, 하사, 이게 1이니 여기는 또 6등급이 나눠져 있다. 예. 자, 반작의 제도다. 이것이 그 자기를 나눈 제도다. 5등은 천하에 통하고 6등은 국 가운데 통한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5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천자에서부터 공후, 백, 자남. 이것은 천하로 통하고 6등은 뭐냐면은 이거는 일단은 이 가운데 제후들 밑에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벼슬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 국가 가운데 시행되는 거다. 천자의 제는 지방이 천리요, 공후는 모두 방이 100리요, 백은 70리요, 자남은 방이 50리니 무릇 4등급이다. 능이 50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하의 등급이 낮은 사람들. 이게 자남이 제일 낮잖아요. 그죠? 그 50리보다 안 된 사람은 천자에 올라올 수가 없다. 천자한테 인사 뭐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후들한테 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용이라고 한다. 그 같은 부용권.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들이 수백 개나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 이하는 발록지 제도다.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거다. 소국의 땅은 그 50리보다 부족한 자는 경우는 능히 천자한테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대국으로 인해서 그 성명이 통하니 이른바 부용이다. 마치 춘추에 보면은 주나라 의보, 요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보로 읽어야 돼요. 주나라 의보와 같은 표현이 이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주나라 의보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다를 바 없이 옛날에 어떤 제도라 이런 건 거의 뭐 까막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로 그냥 아는 거지 잘 모릅니다. 천자의 경이라고 하는 것도 벼슬의 높은 벼슬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연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다스리는 직접 그러한 땅이 있는 거고, 그 봉건제도로 봤을 때는 주나라가 분명히 있었고, 주나라의 신하들이 있죠. 거기에도. 그리고 각 제후들에도 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은 여기서 말하면 천자의 밑에 있는 높은 경은 자, 땅을 받는데 그 제후에 비교된다 이 소리죠. 후에 비교가 된다. 또 대부는 천자의 대부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받는데 백에 비교가 된다. 거기에 비율로 가져간다 이 소리죠. 원사는 땅을 받는 데 있어서 자와 남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비교된다. 서시가 그러되 왕기지내. 왕기라고 하는 건 천자가 다스리는 곳, 천자가 머무르는 지역을 말해요. 또한 그 도비, 도시와 약간 시골에서 거기에 땅을
받는 것에 도비의 그 땅을 받는 데 있어서 제재한다. 원사는 상사다. 대국은 지방이 백리니 여기에 해당되는 제후는 그 십경록이요. 예. 그러니까 경의 녹의 10배가 된다 이런 소리죠. 또 경의 녹은 그 대부의 4배가 되고 대부는 상사의 배가 되고 상사는 또 중사의 배가 되고 중사는 하사의 배가 되고 그리고 또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월급이 같다. 네, 복록이 같다. 이럴 때는 그 복록이 좋기서 밭을 가는 정도로 대신할 정도로 월급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10은 10배다, 4는 4배다, 배는 1배를 가하는 거죠. 서시월 대국은 임금의 밭이 32,000묘니 그 수입이 가히 2,880인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요거는 발음이 사로 해야 되겠죠? 매길사니까. 또 향의 전은, 경의 전은 3,200묘니 가히 288인을 먹일 수가 있다. 대부의 밭은 800묘니 가히 72인을 먹일 수가 있다. 상사에 해당되는 그 밭은 400묘니까 가히 36인을 먹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중사에 해당되는 중사가 취급하는 밭은 200묘니 가히 18명을 먹일 수가 있다. 하사와 서인들의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뭐 낮은 관직이겠죠. 낮은 관직에 있는 자는 100묘니 가히 9사람에서부터 5명을 먹일 수가 있다. 서인으로서 벼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부사 서도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저 나름대로 글을 보는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저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알 수도 없고. 자, 주자가 말한 거, 주자가 내가 살펴본데 군 이하의 그 소식지로 먹는 바에, 그러니까 먹이는 바의 녹은 모두 다 그 조법의 공전이니 농부의 힘을 빌려서 밭을 갈아서 그 조세를 거둬들이고 그 선비 가운데 밭이 없거나 서인으로서 벼슬에 있는 자는 다만 그 관청에서 녹을 받는 것을 마치 그 밭을 갈아서 들어오는 수익과 같이 여긴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해서 여러분이 물어봐도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알 수가 없죠. 그 대충 눈치껏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런 거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차국은 그 다음 나라는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보면은 대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국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그마한 나라, 그거보다 작은 나라, 그 제후들 가운데도 그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방이 70년이 여기에 요 차국에 해당되는 조금 작은 나라에 해당되는 임금은 경록의 10배가 되고 경의록은 그 대부의 3배가 되고 대부는 상사의 또 배가 되고 상사는 중사의 배가 되고 중사는 하사의 배가 되고 또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월급이 똑같으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복록이 그 밭을 갈아서 걷어들이는 수익으로 충당하게 했다. 그와 같았다 이런 소리죠.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3이라고 하는 3배다. 서시가 차국은 군의 밭이 24,000묘니 이와 같은 경우는 2,160인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경의 밭은 2,400묘니 216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그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거죠. 소국은 지방이 50년이 임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임금이죠.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 경록의 10배가 되고 경록은 또 대부의 2배가 되고 대부는 상사의 배가 되고 상사는 중사의 배가 되고
또 중사는 하사의 배가 되고. 자, 여기도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경우는 월급이 복록이 똑같으니 그 복록은 밭을 갈아서 들어오는 수입에 해당된다. 이는 즉 배다. 서시가 소국은 군의 전이 1만 6천 묘니 가히 1440인에 먹여 살릴 수가 있고 향전은 1600묘니 가히 140인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참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는 내가 뭐 이런 거를 배우려고 내가 맹자를 강의를 들었을까 하죠. 근데 우리가 글을 공부하다 보면 별것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또 공부를 합시고 참고 한번 지나가야 돼요. 다시는 안 봐도 되는데 이런 글들은 그래도 귀동냥이라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기 전 그래도 한 번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도 있구나.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봉건제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정말로 형편없는 제도였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봉건제후 시대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거기에는 장점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주나라가 봉건제후를 해가지고 한 150년, 200년 넘어가면서 몰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주나라는 거의 700년 동안 왕권을 계승했어요. 이 봉건제후 정치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중국은 봉건제도와 중앙집권 체제를 적당하게 혼합하거나 어떤 경우는 중앙집권 체제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명나라 때도 어떻게 보면은 봉건제후 제도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거예요. 진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한나라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진시황 때만 중앙 집권 체제를 했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30년만 망했잖아요. 중국 역사는 한나라 이후 그 국가의 기간이 연도가 400년을 거의 넘지를 못해요. 당나라가 강성했다고 그랬지만 당나라도 한 200년 정도는 비교적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왕업이 계승된 반면에 나중에 말년에 한 100년, 150년은 질이 멸렬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역사책을 보면 정말 이게 당나라일까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반란이 나고. 송나라는 어땠죠? 송나라는 겨우 250년, 270년밖에 안 갔어요. 300년도 못 갔어요. 명나라는 그래도 한 400년 갔죠. 명나라 때도 봉건제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같이 혼합한 그 시스템 가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렇게 봉건제후 시대가 옛날의 관점에서 나쁜 제도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회학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또 소중하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 하나도 없죠. 자, 밭을 갖는 사람이 획이라고 하는 거여서 소득이죠. 소득인 것은 일부는 한 농부는 백묘에 해당되니 또 백묘에서 그 경작을 하면서 이게 똥분인데 비료를 불고 경작한다 이러죠. 경작하는데 가장 농부 가운데서 상위급의 농부는 9사람을 먹이고 그 다음에 8사람을 먹이고 그 중간은 7사람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6사람을 먹이고 하는 5사람을 먹인다.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사람 그 녹이 이것으로서 약간 차이가 있다. 획은 소득이죠. 일부가 그 밭을 가는 데 있어서 백묘를 갓을 갈아서 거기에 비료를 더하니 비료가 많아지고 힘껏 노력을 하면은 이것은 상농이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이 얻는 바는 얻는 바의 소득은 가히 9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은 힘쓰는 게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엔 또 5등급의 차이가 있다. 서인으로서 벼슬에 있는 사람은 그 녹을 받는 것이 또 같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도 5등급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고대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라 굉장한 그 정밀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구별을 다 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중앙에서 그 천자의 권위와 힘이 약해지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맹자 그 당시에도 이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살펴보건대 이 장에서는 주례의 그 왕제, 주례와 왕제. 여러분 이게 왕제가 여러분 얘기에 왕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도 자신은 없지만 주례와 왕제와 더불어 이 장 같지 않으니 살펴볼 수가 없다. 걸치가야라다. 빼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황제내경이라든가 그 상한론이라든가 근계유리학에 보면은 불가고 가히 살펴볼 수 없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주장 이런 글을 보면서 배운 게 바로 이런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문헌이 부족하고 전수가 잘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빼버리는 것도 옳다. 공자가 그랬잖아요. 공자가 개골여야라 그랬잖아요. 문헌이 부족하거든. 아니 군자는 그 지기소부지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에 개골여라. 덮어두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정자가 말하기를 맹자 시대에 그 선왕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멀지 않고 그때 제적들이 문서들이죠. 문서들이 아직 미경이라고 진나라 화를 겪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진시황제의 분서경유죠. 진시황의 분서경유를 아직 겪지 않았다는 거죠. 맹자 이후로 가서 한 120, 30년 뒤에 진시황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통일하고도 이거를 진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제록의 제를 아이고 이렇게 잘못 끊었다. 장록의 제를 나열하는 것을 이미 자세한 것을 듣지 못했다. 맹자 시대에 그렇게 말하니 오늘날 예서라고 하는 것은 모두 철습이랑 주소 모으다 이 소리예요. 그 외신지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진시 황제가 다 불로 그냥 태워버리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를 주소 모은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주자가 살았던 그 송나라 때 내려왔던 모든 예선을 알고 보면은 한참 뒤에 500년 뒤에 한나라 때에 이와 같은 찌꺼기들을 주워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유들의 일시적으로 부해 이렇게 집합해서 모은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고증학적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진신 다 믿고서 하나의 구로서 그것을 풀이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살을 가히 진실로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해서 회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게 정자가 한 말이 참 맞죠? 비슷한 예를 우리가 중경서 얘기할 때 고서가 이거를 바로 고서통례라고 그래요. 고서통례. 고서통례. 고서들이 전수 과정 중에서 비슷한 과정, 이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고서통례라고 하는 여러분, 중국의 그 명대에도 이런 그 글을 쓴 사람이 있고, 청나라 말기, 그러니까 거의 근대의 학자 한 분이 이와 같은 것을 썼어요. 고서통례에다가 이와 같은 문제를. 저도 이거를 읽고, 우연히 구글에서
자서지뢰를 쳐봤더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고소통례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읽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쓴 글에서 혹시 잘못된 게 있는가 많이 보완도 하고 이 글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통례는 뭐냐면은 이런 옛 선비들이 말해놓은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의 논문으로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글이죠. 이런 거를 먼저 고소통례라든가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정자가 말한 이런 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리학에 관한 어떤 내용 못지않게 이 글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즉 오늘날의 예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위 말해서 경사자집의 소위 말해서 그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한나라 때의 학자들이 이렇게 모아둔 글이라는 거. 거기에는 그래서 그 위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장자도 3분의 2는 다 위서예요. 관자라는 책도 거의 뭐 한 80% 위서라고 보면 돼요. 한비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위서라 하더라도 읽을 가치는 있다는 거. 거기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교훈이 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자, 오늘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또 짧은 글 하나, 당궁에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여러분 그 대학 맨 뒷장에 가면은 그 상인은 무보라 인친을 이위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대학 그 글 가운데 바로 거기 그 각주에 보면 이 글이 그대로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은 자, 진나라 헌공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됐냐? 자, 진나라 헌공지상에 이 진나라가 이 헌공의 이제 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이. 그때 자, 헌공지상에 진나라 목공이, 여기는 진은 다른 나라 진이죠. 이때 왜 진나라 목공이 했냐면은 이때 공자 중이 이렇게 공자를 썼을 때는 이 헌공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왕족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 헌공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름이 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중이. 이 사람이 나중에 진나라 문공이 되죠. 그때 문공이 이 진나라에 망명을 왔었어요. 그리고 이 목공의 부인하고 중이하고 저기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누이동생이에요, 누이동생. 그러니까 대접을 잘해줬겠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춘추를 보게 되면은 춘추자전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과인이 들으니, 과인은 누구냐 하면은, 자, 진목공이 사람을 시켜서, 자,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자 중이한테 조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심부름 하는 사람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로되,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냐? 진목공이 말한 거죠. 진목공이. 과인은 들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 데서 눈을 번쩍 들어야 돼요. 망국이 항어사며 득궁이 항어사니, 나라를 엎어먹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 항상 벌어지고, 나라를 얻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 벌어지더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이 뭐죠?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공자 중이의 아버지가 헌공의 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교체되는 거죠. 망국이 항어사며 득국이 항어사라. 수오자 엄연제 우복주징이나 비록 그대가, 이거는 공자 중이를 말하는 거죠. 그대가 엄연하게 상중에 있으나, 이 소리예요. 상중에 지금 처해 있으나 상여 불가구야며 시 불가실려라.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상 또한 오래 갈 수 없는 일이고 이 시기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유자는 기도자라. 유자는 공자 중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도모하라. 뭘 도모해요? 왕권을 빨리 본국에 다시 돌아가서 왕권을 차지해라는 이런 소리죠. 물론 헌공이 죽고 나서 그 공자 중의의 이복 동생이 나이는 어린데 차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헌공이 여러 여자를 두어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낳은 아들이 여기 이제 나이 어렸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대는 도모하라. 이렇게 해서 구범한테 말해줬다. 구범은 누구냐면 공자 중의의 스승이에요. 스승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이 구범이 뭐라 그랬냐면 유자는 기 사언하라. 유자는 기 사언하소서. 하라 해도 되고 하라. 유자는 그러니까 그 상중에 있으니까 유자라는 거예요. 유자는 사양하십시오. 상인은 무보라 인친 이위 보라 하니 부사지위하오. 자, 상중에 있는 사람은 보배로 삼을 게 없다. 오로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보배로 여긴다 하니,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즉 인이윌이면 즉 이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죠? 상이죠. 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면 천하 세상 사람이 누가 능히 기뻐하리요. 당신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당신은 공자 중이여 그대는 진목공의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진목공이 만약에 공자 중이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뒤에서 진목공이 부하들과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공자 중의를 보호해 주면서 그 찬탈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왜 진목공은 왜 공자 중의를 귀국시켜 가지고 이 진나라를 왕권을 계승하게 하겠는가? 하려고 했는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자 중의가 그 목공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진목공 영향력에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만 해도 그 권력의 어떤 그런 거 힘의 논리 가지고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범이 참 좋은 말 했죠. 유자는 사양하십시오. 상인은 무보라 인친 이위 보라. 이게 대학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구범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범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진짜 구범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범은 중의를 도와서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했지만은 구범은 아주 그 권모술수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자 맹자가 아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공자 중의한테는 구범은 충신이죠. 왜 이와 같은 말 했냐?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의가 효자인 것 같죠? 효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그때 당시는 공자 중의가 잘못 들어갔다는 안 되기 때문에 구범이 이와 같은 술수를 한 거예요. 좋은 뜻도 물론 있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구범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공자 중의한테 이와 같은 충고를 한 건 아니라는 거. 공자 중의가 개개의 대학 말하기를 임금께서 망이신 중의를 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이럴 때는 망명한 신하 중이에게 은혜로서 조문하시니 자 부상 신상 부사하야 내가 내 자신이 여기서 신은 중이죠. 중이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 상을 당해서 자 고급지혜를 더불어서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공자 중이는 지금 진나라에 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지혜 이 진나라에서 그 장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곡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진나라에서 곡을 하는 슬픔을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서 인군한테 근심을 끼친 여기서 인군은 진나라 목공이죠. 자, 아버지가 돌아간 것을 일러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이 하는가? 혹 가뮤 타지하야 이요 군의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혹치라도 감히 다른 뜻을 두어서 인군의 의로운 거, 요거는 진나라 목공이죠. 임금님의 은혜의 의로움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공자 중에는 나이 거의 40 다 돼가지고 19년 동안 망명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노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노예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개상이 불배하니 개상이 불배하고 고기기하야 기불사하더라. 개상이라는 건 이 말을 조아리고 더 이상 절을 하지 않고 곡하고 그냥 일어나서 일어나다 불사하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일어나서 사사로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얘기. 뒤에서 제가 만약에 경우 제 진나라로 돌아가면은 군사를 얼마나 도움을 줄지 뭐 이것저것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히 계기죠. 자연히 이것으로서 목공한테 말을 다시 전해줬다. 중이하고 대화하는 것을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목공이 그럴 때 인분적, 공자, 중이여, 인부, 인적 이럴 때는 인적, 공자, 중이여. 어지구나. 공자, 중이여. 이런 게 이거는 그냥 조사인데 이렇게 그 감탄사 쓸 때 끝에다가 씁니다. 이럴 때는 인부 현토를 여기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 인적, 공자, 중이여 이렇게 부르 개상이 불배하니 즉 미후다. 이게 후가 또 뭔가 뒤가 되지 않았다. 고로 완전히 절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을 조아리고 다시 절하지 아니한 것은 후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왕이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왕이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나라에 왕이 계승자가 있었거든요. 이때 공자 중에 망명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위를 계승한 사람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기 하는 것은 곡하고 일어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요 기불사 일어나서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익을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멀리 했다는 거죠. 글은 굉장히 짧은데 명문에 들어가요. 이 글은 굉장히 명문해서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다 외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